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근황을 알아보자. 3탄, 1, 2탄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신주영은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었던 1998년부터 게이머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오리지널 시절에는 저그였으며 브루드워가 출시된 이후로는 프로토스로 플레이했죠. 미국 프로게이머 리그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등록되어 한국 최초의 프로게이머로 인정받고 있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팬층을 거느리게 되자 PC방 홍보수단으로 특정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월급을 주는 식으로 발전한 것이 초창기 프로게이머였으며 당시 신주영이 소속되어 있던 PC방이 슬기방이죠. 프로게이머계에서 유일한 개척자는 아니지만 게임을 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이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는 1998년 12월 블리자드 레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여 세간의 큰 화제를 모았으며 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석이 CF스타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1999년 신주영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프로게이머 경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김태호는 2007년 하반기 드래프트를 통해 팀에 입단하여 게이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까지는 개인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팀플레이 전문 선수로 활동하였으나 정작 그 팀플레이에서마저도 나온 적이 많지 않았는 통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였죠. 프로리그 데뷔전 날짜는 2009년 5월 6일로 맞서 싸운 상대는 에스트로의 박상우였는데 결과는 패배. 이후부터 종종 출전해서 팀의 저그라인을 책임졌으나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을 끝으로 연보성을 통해 학업과 군대 때문에 게임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12년 10월 27일 동기 변형태와 같은 날에 전역했다. 돌아갈 팀도 모기업이 게임 방송을 포기하고 음악 방송으로 전환하여 해체된 데다가 제대 이후 근황이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보였죠. 한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다가 2014년 11월 발표된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행 정직렬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조형근은 2001년 한빛 스타즈 창단 원년 멤버로 데뷔했지만 건강 문제로 3년간 휴식기를 거친 뒤 대학 진학 이후 커리지 매치를 거쳐 2004년 11월 11일 다시 복귀했고 이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면서 다시 커리지 매치를 통과한 독특한 사례를 남겼죠. 게이머로 복귀하자마자 게임빌 듀얼 토너먼트에 진출, 스타리그 공무원 소리를 듣던 서지훈을 듀얼 토너먼트에서 2차례나 격파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스타리그에 복귀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러나 16강 탈락 이후 마지안 사이언 듀얼 토너먼트에서는 승자전에서 서지훈에게 복수를 당한 뒤 최종전에서 손영훈에게 탈락. 그 이후로는 개인리그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고 하죠. 매직저그 임정호와 함께 디파일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의 디파일러 운영과 하이브 운영은 한빛 스타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준영의 플레이 스타일 정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대대 후 은퇴하고 모교육 부산대학교로 돌아가 기계과를 졸업하였으며 공군에서 높은 팀 기여도를 보였기에 게이머로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스덕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기계과 재학 중 포스코의 산학장학생으로 입사가 확정되었으나 실제로 입사한 회사는 현대자동차이죠. 국기봉은 저저전에서는 동시대의 강도경과 같은 최상급 저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뮤탈 컨트롤이 떨어졌으며 운영이 달리는 약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중요한 길목에서 간간히 발목을 잡혔고 지금이야 당연한 컨트롤이지만 당시에는 고급 컨트롤이었던 가디언 펼치기를 처음 보여준 게이머이기도 하다고 하죠. 지금은 매우 잘 풀려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성학생은 1세대 프로게이머며 2000년에 데뷔, 주로 이노츠 대회와 지방대회에서 활동했으며 엄연한 메이저 대회 우승자 출신이고 하나 홍진호 때문에 위너스 챔피언십이 이벤트전으로 격화되면서 역시 우승 경력이 묻혀버린 비운의 게이머라고 하죠. 프로게이머로서 꽤 성공하며 돈을 모았지만 사업 실패로 다 날려먹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고 하며 하지만 10대 때부터 게임에만 몰두하다 보니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게임으로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륙의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서지훈은 당시 좋은 활약을 보였던 테란 플레이어인 이묘한, 이윤열, 최연성과 함께 4대 테란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 당시 프로게이머들은 모든 면이 상향 평준화된 요즘과는 달리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개개인의 특징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과 전략으로 대표되는 이묘한, 탄탄한 기본기와 운영에 강점이 있는 이윤열, 그리고 무시무시한 물량과 두뇌 싸움에서 우세를 보인 최연성과는 다르게 서지훈은 바이오닉과 메카닉, 물량과 컨트롤, 운영, 전략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정석 플레이에 능한 밸런스가 잘 잡힌 플레이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창업에 성공했다고 하죠. 박경락은 2002년 등장하며 날렸던 저그 유저 중 한 명이다. 홍진호, 조용호 등과 함께 조진락이라는 별칭으로 묶여 불리기도 했고 주특기는 정신없을 정도로 곳곳에 떨어지는 드랍으로 이름과 조합된 별명인 경락 마사지 드랍은 아직도 그를 떠올리게 하는 별명. 특히 당시 세 군데에 동시에 떨어지는 럴커 드랍으로 수많은 테란을 압살했던 모습은 항상 테란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온 저그들에게 센세이션 그 자체였고 박경락은 이처럼 역상성 종족인 테란전에서 공격적이고 화려한 플레이를 자주 선보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GSL 옵저버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근황이 전해지지 않다가 2019년 7월 29일에 본인
인상으로 보고 소식이 전해졌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전해졌다고 하죠. 임진묵의 저그전은 클래식 스타일의 바이오닉으로 레이트 메카닉이 대세가 된 이후에도 꿋꿋이 SK테란만을 고집했으며 그러나 그의 SK테란은 구름 배슬을 굴리는 일반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이언스 배슬을 꾸준히 추가해주지 않으며 스타포트에선 끊임없이 드랍십을 생산해서 난전을 유도하며 컴셋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죠. 2020년부터 KCM 종족 최강전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며 예전 KCM 종족 최강전에서 대타 해설을 뛰었을 때 호평을 받았으며 정식으로 해설위원으로 영입되어 김철민 캐스터와 2인조로 스타크래프트를 중계하고 있고 정확한 상황 설명과 프로게이머의 심리 설명은 물론 몰입이 되도록 텐션을 높여 해설을 하는지라 평가가 꽤 좋다고 하죠.